오케이, 월요일입니다. 고민이야. 퇴사를 해야 될지 버텨야 될지 참아야 될지 고민이다. 너무 고민이에요. 너무 힘들어. 일단 출근합시다. 오케이, 화이팅! 900원짜리 돼 있는데 뒤에 63으로 끝나네. 이거는 제대로 바뀌어 있는데요, 900원은. 근데 왜 1,480원이 나왔는지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신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일단 물표 3시 반 이후로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요. 현금화 할 수 있어요. 돈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 그거 빠져나가는 건 상관없죠. 네. 통장이 필요한가요? 그치? 그래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가자. 오래 고생했다. 힘들어. 월요일 끝났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다. 고! 가자. 고민이 많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심각하게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퇴사를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적성에 맞지 않았다. 나는 다양한 고객을 맞이하는 걸 좋아했다. 방문하는 고객은 주로 어르신들이었다. 나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연세가 많으신 엄마가 생각났다. 내가 손님들께 잘해야 엄마도 다른 곳에서 대우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고객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었다. 건강 어떠세요? 식사 잘하세요? 운동 매일 하세요?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심으로 고객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어른분들이 손녀, 조카, 딸 소개해주겠다고 명함도 가져가시고 따로 전화도 주셨다. 그러나 카드, 보험, 전자금융 캠페인 실적이 1년 내내 각 2번씩 끊임없이 있었다. 도대체 실적은 무슨 기준으로 잡는 건지. 방문하는 손님들도 없는데 실적 기준은 많이 높았다. 매일 전직원 전자우편으로 날아오는 실적표를 매일 전직원이 봤다. 숫자로 된 정량적 지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매우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보여준다. 굳이 실적에 대한 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모두가 압박감을 느꼈다. 최소한 내가 아는 젊은 직원들 모두가 실적 압박을 느꼈다. 그럼에도 나는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었다. 부족한 실력이 제일 컸다. 그래서 나는 퇴근을 하며 상품에 관한 공부를 하고 나름의 판매 전략을 짰다.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겨우 권유를 시작하며 고객의 눈빛은 갑자기 나를 멀리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눈빛을 받는 것이 힘들었다. 항상 거절의 반복이었다. 그래도 도전했다. 어쨌든 실적을 채워야 하니까. 그러나 나에게 더 큰 문제는 난 일종의 양심 가책을 느꼈다. 주로 방문하는 고객들의 연령이 높다. 고객들의 재정 상태가 컴퓨터 모니터로 뻔히 보인다.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졌는데 안 그래도 요즘 살기 힘든데 그분들 상대로 매달 상당한 돈이 나가는,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상품을 권유하기가 나로서는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만들어서 결과물이 남아서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는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업무다. 업무로 인한 뿌듯함이 없다. 나는 새장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수직적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견디기 너무 힘들었다. 나는 나와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이 나에겐 너무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지랄을 했을 때도 그냥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개기는 거고 변명이지 그 상황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다. 본인들의 실수는 탓을 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면서 아래 직원이 실수를 한번 하면 그래 잘 걸렸다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다.
한다. 에휴, 그냥 참자. 내가 칭찬은 들어본 적이 있나? 항상 부족한 점만 보고 그것만 강조해서 혼내기만 했다. 나는 타인에게 응원, 격려를 주로 하는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내 자존감은 바닥이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는 할 텐데 나도 잘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동료, 특히 후임자들에게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만 했다. 나는 이런 소통의 문제들이 결국에 이 조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다. 노조도 없어서 견제 1도 받지 않는 높은 사람들이 시키면 이유불문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힘없는 아래 직원들은 몇십 년을 지내며 적응한다. 안 그랬던 사람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조직에 동조되어 부정적, 강압적, 불통으로 변했겠지. 내가 퇴사를 고려할 당시에도 직원들 대우와 업무 환경이 척박했다. 예를 들면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데 개인 실적은 늘고 연봉은 동결해. 받던 상여도 불분명. 회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상호소통은 1도 없었다. 그냥 통보. 그래서 젊은 인재들, 심지어 7년차 직원도 다른 곳 신규로 이직할 정도로 젊은 직원들이 지속해서 많이 나갔다. 윗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 젊은 직원들 다른 곳 시험 못 보게 일을 더 빡세게 굴려야 돼. 그러면서 평일인 다른 회사 면접일이 확정되면 휴가 쓰는 직원 목록 체크해서 누구누구 갔다고 뒷담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젊은 인재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끔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보다 그저 탄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구나. 여기는 절대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는 절대 바뀌지 않겠다. 바뀌는 사회 흐름 따라가지 못하는 이 구시대적인 조직에서 나도 30년 일하다 보면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내가 나도 나를 잃고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나의 미래가 불안했다. 이곳은 아무리 패급이라도 그냥 존버하면 신기하게 정년이 보장된다. 소위 말해 철밥통이다. 그런데 왜 미래가 걱정되냐고? 나는 퇴직 이후의 삶이 걱정됐다. 내가 일하며 느낀 바로는 찐 전문성 하나 없이 쏟아지는 실적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애걸복걸해서 금융상품 판매하는 판매 서비스업 일 조금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경제 상식 조금 필요한 아르바이트 같은 일이다. 내 생각에 오히려 업무보다 술자리를 자주 참여하는 것이 회사 생활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오래 일한다고 해서 경력이 쌓여 나만의 전문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존버에서 나이 60이 되고 조직에서 나가게 되면 너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안 그래도 물가는 치솟는데 연봉은 동결이다. 심지어 보험료가 늘어서 실급여는 더 낮아졌다. 그러나 실적은 높아졌고 회사에서 바라는 것은 더 많아졌다. 더 힘들게 일해도 더 가난해졌다. 이렇게 일하고 근근히 살 만큼의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사용할 돈을 벌 수 있을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이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내 정년 전에 이 업종이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 차라리 나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다. 그래야 언젠가 회사를 나가서도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해낼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나는 이 좁은 공간에 출근해서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냥 매일 한숨 쉬는 것이 일상이 됐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계속 싫다고 징징거리기에 나에게 두 가지의 큰 책임감이 있다. 우리 가족 기대치를 지키는 책임감. 우리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래도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름 있는 회사에서 떳떳하게 돈 벌고 다닌다는 것도 큰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인데 내가 이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 내 나이 30이 훌쩍 넘었는데 내 인생엔 결혼이 없더라도 내 몸뚱이 하나는 온전히 책임지면서 주변에 피해 안 끼치고 살아야 한다. 근데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딱히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직장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다시 30이 넘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나? 또 주변의 시선도 의식이 된다. 한창 일할 나이에 나를 너무 한심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그래, 그냥 버티면 돼. 10에서 9를 퇴사를 생각하더라도 나머지 1로 나의 생각은 계속 리셋이 되었다. 일 어떠세요? 원래도 카페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요. 원래 다른 거 하셨어요? 원래는 치료사였어. 병원에 있다가 남 밑에서 일 못하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괜찮아요. 재밌어요? 잘 될 때만요. 하신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왜요? 어떠신지.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뭐 근데 평생 저기서는 일 안 할 것 같아요. 오래 하셨어요, 일을? 저 3년? 몇 년 하시다가 하신 거예요? 한 7, 8년 했어요. 7, 8년이요? 후회는 안 하시죠? 후회 안 해요. 괜찮아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 요즘에 맨날 고민. 생각 중이세요? 저요? 회사를? 맨날 고민하죠. 맨날 뭐 할지 이해해요, 고민하고. 이해해요. 한숨이. 파이팅. 가볼게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 배고프다.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 왜? 뭐 하려고? 몰라. 너보다 한번 해볼래? 노가다? 좋죠.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진짜로? 진짜 이번 달까지만 할 거예요.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뭐 하려고 그래? 운동 관련에 관심이 많잖아요. 스포츠 쪽으로 창업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 안 되면 또 취업하면 되지. 차라리 아니요. 하나 사가지고 좀 붙여가지고 요즘 뭐 먹고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인덱에 사냐 땡에 사냐 그런 문제지. 어쨌든 간에 나는 얘기 안 해.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너 거기 다니고 그랬을 때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그 말을 얼마나 다니나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해서 딱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그 사람 말처럼 됐네. 근데 뭐 어떡해. 안 맞는데. 내가 더 좋은데 취직하겠지 뭐. 근데 글쎄 나는 솔직히 네가 뭐 엄마는 너는 네가 뭐 잘 되면 어떻게 했냐고 엄마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잘 되느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좋지만 쉽지가 않아서 요즘에 세상에 물건 비싸고 쉽지가 않아서 거기다는 기대 안 해. 네가 직장 취직하는데 거기다 기대를 하지.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업하는 거는 다 극구 반대를 하니 뭐 이제 끝. 아빠 말 듣고 내 말도 이 정도면 끝이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차 마시고 와. 나가서 밥 먹고 오든지 나갔다 차 끌고 휙 나갔다 어디 가서 있다가 와. 지금 머리 아프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붙어있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오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그건 다 몰라. 큰딸은 못 다니겠어요. 둘째 딸도 엄마는 못 다니게 10년만 다니고 뭐 셋째 딸도 처음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맨날 엄마 힘들어 죽겠어. 뭐또 팔목 아파 죽겠어. 보여줄게. 잘 되는 거. 결혼식 때 이후로 어떻게 이렇게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일 계속 다니는 걸로? 어쨌든 때려치긴 할 거야. 9월 달인지 이번 달인지 올해 1월 달에 그만두려 했었어. 당장 머리는 없잖아. 당장 벌이도 없지.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유튜브 회의 일해나? 왜? 2,000명 조회 시간이 안 돼 아직. 조회 시간이 돼야 돼. 그냥 그만둘 거 생각하고 있어. 2개 남았어.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쓰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매일 고민이야. 그것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맨날 고민. 지속해서 가족, 친구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회사 젊은 직원 몇몇과 상담을 했다. 참고로 이 조직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이런 나의 힘든 고민을 얘기하면 안 된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일단 입을 열면 실시간으로 모두가 다 알아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벌써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아무튼 내 주변의 반응은 거의 5대5. 회사 찬성과 회사 반대가 있었지만 가족들은 조금만 버티라고, 그러면 나아질 거라고 계속 응원해줬다. 설득을 했다. 친구들도 버티면서 이직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다. 그래, 맞다. 그 말도 이상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나도 열심히 도전해봤다. 쉽지 않은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정신병이 올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결국은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다. 그만둔다고 어떻게 얘기하냐. 미치겠다 진짜. 왜 말하기가 힘들죠? 원래 다 그런 건가요? 이 한마디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망설여지기도 하고, 마음을 정했는데 서운해하는 표정이랄까요? 실망하는 표정, 그런 것들을 참 견디기가 저는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떡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고민 끝에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나를 정해서 책임자에게 내 결정을 말하기로 다짐했다. 운명의 그날은 회식이다. 모두가 있는 그곳에서 말하리라. 물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책임자들과 상담하는 것이 맞지만 아까도 말했듯 내 고민을 말하면 회사 전 직원이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또 상담하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내린 결정이 다시 리셋이 된다. 결국에 또다시 그 고민에 빠질 것이다. 다시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겪으면 진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나 이번만이라도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이기적으로 되어보자. 오늘 회식 자리에서 때려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네.